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고 요양급여 22억 원을 챙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습니다.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재판부는 꼬집었습니다. 정치선언 사흘 만에 맞은 대형 악재에 윤 전 총장은 정치적으로 첫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 소식과 정치적 파장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들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설립 초반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도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또 그의 수사 기록의 어떤 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당함을 재판부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 75세의 노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4년 전엔 이 사건으로 동업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면제 각서가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가 이번엔 범죄 증거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은폐하려 각서를 받았다며 최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정정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지난 2015년 동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한 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병원을 제대로 운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사위를 보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사위는 실제로 2013년 2월부터 4개월가량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등 실제로 병원 일을 했습니다. 최 씨 역시 병원 엑스레이 장비를 새로 사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책임 면제 각서를 들이밀며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각서를 근거로 최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책임 면제 각서가 오히려 최 씨가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봤습니다.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책임 면제 각서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 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을 염려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은폐 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 면제 각서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22억여 원 중 직접적으로 9천만 원이 최 씨 계좌로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입장에선 병원 투자금을 회수해 간 것이지만 법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특히 요양급여 비용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법원 밖에선 고성과 야유가 오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에서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다와 윤석열 파이팅이라는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연지환 기자가 담았습니다. 법원 앞은 선고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 측은 정문 앞에 정의, 공정,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판결 등이 쓰인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반대자들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선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법정 앞에서 방청권 추첨이 시작됩니다. 13번. 잠시 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태운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안팎이 다시 소란스러워집니다. 최 씨가 탄 호송차가 빠져나가자 야유와 응원이 뒤섞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정치부의 최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윤 전 총장은 판결 40분 후쯤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대변인을 통해서 기자단에 전달을 한 건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심경은 배제를 했고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선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면서 입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심이다 보니까 최종심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은데요. 다만 제가 일부 의원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선고가 세다. 이런 당혹감도 내부에서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당장 공세에 나섰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처가는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말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한 지가 사흘 전이죠. 네. 사흘 만에 악재를 맞았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이 책임이 무겁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힌 겁니다. 예. 물론 가족에 대한 판결이긴 합니다만 워낙 윤 전 총장이 공정을 강조해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은 무엇보다 이 사건 자체가 윤 전 총장이 결혼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이 공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전략으로 응대하고 해명하느냐, 그리고 이 사건의 2심과 3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판결 1심입니다. 이 1심 판결만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사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더 있습니다. 우선 장모 최 씨는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재판이 있습니다. 네.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가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의혹 단계이고요. 현재 모두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들이 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오늘 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소화를 했죠. 네, 언론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네. 오전에는 도서관을 찾았고 오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의 유린을 막아야 한다라거나 경제 성장의 철학을 따르겠다 같이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 모두를 향한 메시지들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의 최수영 기자였습니다.